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했을 때, 아유,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운이 좋았던 거죠라고 대답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단한 건 아니에요라고 말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마 별로일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던 적은요? 이럴 때 상대방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생각하며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은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대화에 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대화의 실수들을 살펴보고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 당당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무지개 인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 은퇴 후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한 김영철 씨. 여느 때처럼 반가운 얼굴들로 모임이 가득 찼습니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 영철 씨에게 묻습니다. 영철아,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시간도 많아졌을 텐데 뭔가 재미있는 일 하고 있지? 하지만 영철 씨는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냥 별거 없어 소일거리나 하고 있지 뭐. 대답이 끝나자마자 친구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몸은 잘 챙기고 있지? 그리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영철 씨는 최근 수채화 그리기에 흥미를 느껴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전시회에 출품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별로 대단하지 않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요즘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어. 처음엔 어렵더니 이제 꽤 재미있더라고. 전시회에도 한 번 출품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우와, 정말? 전시회라니 대단한데 작품 한번 보여줘. 나도 요즘 취미를 찾고 있는데. 영철이 너 진짜 멋지다. 영철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다면 그 자리에서 대화의 중심은 그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의 삶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을 겁니다. 반면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거나 무의미하게 여기면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당신의 존재감을 약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받거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당당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대신해 고마워,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자신 있게 표현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대화의 시작이자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명확한 의견 표현과 자신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주말 저녁. 한창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자녀들은 각자 의견을 내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름엔 당연히 산이 최고지. 시원하고 공기도 맑고. 무슨 소리야? 여름엔 역시 바다지. 물놀이도 하고 회도 먹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모두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가 좋으세요?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때 아버지는 익숙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린 뭐 어디든 괜찮지. 너희가 편한 대로 해.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각자 다시 자기 주장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묻습니다. 여보, 우리는 정말 아무데나 괜찮은 거야? 산이든 바다든 뭔가 당신 생각이 있을 텐데. 그제야 아버지는 작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사실 난 산이 좀 더 좋긴 한데 괜히 말해서 더 시끄러워질까봐. 만약 이때 아버지가 자신 있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산이 더 좋다고 생각해. 특히 요즘은 더워서 그늘진 산길을 걷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너희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이 말을 들었다면 자녀들은 그 의견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산도 정말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산 근처 숙소를 찾아볼까요? 좋네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획을 짜볼게요. 부모님의 명확한 의견은 단순히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대화의 중심이 되어 모두가 하나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명확한 의견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넘어 대화를 주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상대방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대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속도와 어휘 선택의 중요성. 대화에서 말의 속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태도와 자신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상대방이 따라가기 어렵고 불안하거나 성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면 답답함을 느끼게 하죠. 적절한 속도와 어휘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김정희 씨는 은퇴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국내 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전시회 날 그녀의 그림 앞에 한 관람객이 멈춰섰습니다. 이 그림 정말 멋지네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정희 씨는 긴장한 나머지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그게요. 그냥 산책하다가 떠오른 장면을 그린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뭐랄까, 느낌대로 한 거죠. 관람객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작품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림을 설명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 그녀는 그날 이후 어떻게 하면 더 차분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속도를 조절하고 어휘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관람객이 그녀의 그림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번엔 그녀는 한 박자 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침 산책 중에 봄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에요.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느낌을 담아보고 싶었죠. 이 장면은 저에게 평온함과 생동감을 동시에 줬는데 보시는 분께도 그런 감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설명을 들으니 그림이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정희 씨는 이 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구체적이고 진솔한 어휘를 사용하면 대화의 깊이와 설득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요. 대화에서 말의 속도를 조절하려면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잠시 멈춰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어휘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느낌대로 그렸어 보다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와 같이 명확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더 큰 인상을 줍니다. 상대방의 반응도 관찰하며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다면 적절한 속도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설득력 있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겸손과 감사사과의 균형. 다산 정약용은 사람을 이끄는 데는 겸손하되 자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겸손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김영자 씨는 동네 잔치를 위해 며칠간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찰떡, 잡채, 불고기, 그리고 그녀만의 비법이 담긴 고추장까지 식탁에 오른 음식들은 잔치에 온 이웃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자님, 이번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이 잡채는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이 고추장은 대단하네요. 파셔도 되겠어요. 사람들은 칭찬을 쏟아냈지만 영자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맛있으면 다행이죠.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은 잠시 머쓱해졌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음식을 먹으며 진심으로 감탄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정말 별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잔치의 분위기는 그만큼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겸손하려던 내 말이 왜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먹어줬는데 왜 아쉬움이 남을까? 지나친 겸손은 상대방에게 내 노력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또 다른 잔치에서 영자 씨는 이번에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추장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영자님, 이 고추장 정말 맛있네요. 비법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추장은 제가 어머니께 배운 방식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방식이라니 정말 의미 있네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니 잔치가 더 즐겁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녀의 고추장을 칭찬하며 대화를 나눴고 잔치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차졌습니다.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당당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진정성과 신뢰를 심어준다는 것을요.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 없이 남발하는 사과는 당신의 말을 가볍게 만들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 책임을 명확히 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성숙함과 신뢰를 느낄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 사과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는 당신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과도한 겸손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감사와 사과를 연습하면 대화의 품격과 깊이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 중심의 대화와 경청의 기술.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주도하려는 태도는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대화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는
의도치 않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늘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영수가 모임에서 가족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우리 애가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매일 늦게 들어오고 얼굴도 어두워 보이더라고. 내가 뭘 좀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정우 씨는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걸 왜 내가 신경 써? 애들 문제는 애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둬야 돼. 괜히 너까지 나서서 오지랖 부리다 보면 더 큰 문제만 생긴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적 있었는데 완전 뒤통수 맞았다니까. 영수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정우 씨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래도 영수가 뭔가 기운 없어 보이긴 했는데 며칠 뒤 또 다른 모임에서 영수가 건강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처방받았어. 걱정되더라. 이제 뭐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싶어. 정우 씨는 또다시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짜게 먹지 마라, 운동 좀 해라는 조언이 맴돌았지만 순간 지난 모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침을 삼키며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영수야. 혈압 얘기 들으니 나도 좀 걱정된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라든지 그런 얘기 하시진 않으셨나? 그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요즘 좀 비슷한 걸 느끼거든. 너는 지금 뭘 제일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좀 더 얘기해주면 좋겠다. 영수는 정우 씨의 달라진 태도에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자신의 상황과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이렇게 들어주니 참 고맙다. 혼자 끙끙댔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아. 정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자신의 의견을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화의 질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대화에서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거나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그 문제를 겪으면서 가장 고민됐던 건 뭐였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후 정우 씨는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중심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두는 작은 변화는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진정성 있는 경청은 단순한 말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반응.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지 않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태도가 더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석호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생활이 멈추자 하루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병수를 만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다. 그냥 좀 쓸모없게 느껴지더라. 병수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야, 그런 고민은 사치야.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하면서 살면 되잖아. 그냥 마음 편히 즐겨. 병수 씨의 말은 위로하려는 의도였지만 석호 씨에게는 오히려 더 큰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고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병수 씨는 그날 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석호가 진지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너무 쉽게 넘긴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기로 마음먹고 다시 석호를 만났습니다. 야, 그날 내가 했던 말 계속 생각나더라. 하루가 너무 길다고 했잖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좀 더 말해봐. 석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예전엔 바쁘게 움직이느라 하루가 짧았는데 지금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겁난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 예전에 기타 엄청 잘 쳤던 거 기억나냐? 너 기타 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곤 했잖아. 석호는 병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기타 맞아. 그땐 진짜 재미있게 했었지. 근데 지금 다시 하려니까 좀 어색하더라. 병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어색하면 어때? 지금이 딱 다시 시작하기 좋은 때 아니냐? 천천히 내 속도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석호는 병수의 말에 용기를 얻어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수에게 기타 연습 영상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이거 다시 시작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진짜 고맙다. 병수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기타 치면서 한 곡 뽑아주면 그걸로 갚은 거다. 맥락에 맞는 반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병수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성급한 위로는 석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석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의 감정을 공감하며 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맞게 반응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대화. 대화에서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오해를 줄이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거나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방의 관심이 흩어질 뿐 아니라 대화의 본질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혜진 씨는 취미 모임에서 다음 달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의 핵심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지만 혜진 씨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덧붙이며 의견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도 했던 걸 반복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런 건 어떨까 싶더라고요. 혜진 씨의 이야기는 길어졌고 결국 다른 회원들이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야기가 장황해지자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졌고 일부 회원들은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겹치면서 논의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걸까? 핵심만 말했어야 했나? 그녀는 대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을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혜진 씨는 의견을 준비하며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문장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핵심 사항을 3가지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동 계획에 대해 제가 제안드릴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활동 주제로 플로리스트 체험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체험 장소는 모임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예산은 지난 모임 기준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전달력은 강했습니다. 회원들은 혜진 씨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요. 대화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하려는 메시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수식어나 장황한 설명을 줄이고 강조할 부분은 짧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본질은 많은 말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통해 신뢰와 존중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해 명확한 의견 표현, 적절한 말의 속도와 어휘 선택, 과도한 겸손의 균형, 상대방 중심의 대화와 경청, 맥락에 맞는 반응,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한 대화까지. 이 모든 요소는 우리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변화들입니다. 대화는 내 생각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대화에 작은 변화를 가져와 서로를 존중하며 더 깊은 소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무지개 인생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밝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